삼성을 잡겠다고 선언했던 중국 기업의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자 전 세계가 크게 경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몰락하고 있는 화웨이의 공백은 샤오미가 빠르게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중국 내에서 애플은 물론 삼성전자까지 위협할 정도로 성장세가 무섭다. 14억 인구의 중국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3년 전 첫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만 해도 짝퉁 애플로 불렸던 샤오미가 단시간에 삼성전자, 애플 턱밑까지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샤오미의 2분기 기준 스마트폰 점유율은 17%로 애플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으며 19% 점유율로 1위를 달리는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샤오미의 2분기 매출액은 약 15조 8천억 원 878억 위안으로 1년 전보다 64%나 증가됐죠. 샤오미 회장은 8월 신제품 발표회에서 향후 3년 이내에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며 삼성전자에게 공개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신제품을 내놓기 하루 전 신규 폰을 발표하며 긴 빼기 전략을 펼치면서 말입니다. 이런 꼼수 등으로 샤오미는 최근 인도와 동유럽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 제품은 처음에 싼 맛에 구입해 보더라도 사용해보면 불신이 높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한 품질 평가에서도 샤오미는 별점 2점을 받았고 삼성과 애플은 5개를 받았죠. 게다가 샤오미는 내장 배터리 표시사항까지 누락해 안전기준 위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2일 외신들이 놀라운 소식 하나를 전해 샤오미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2일 CNN은 샤오미의 신형 스마트폰에 검열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리투아니아가 밝혔다고 긴급 타진했습니다. 자유티베트, 대만 독립만세, 민주화 운동 등 반중 성향 단어를 검열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업데이트를 통해 대상 단어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검열 기능은 꺼져 있지만 언제든지 원격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사용 정보가 싱가포르의 한 서버로 지속적으로 보내지고 있다면서 샤오미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게도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제 휴대폰을 사지 말고 이미 구입한 휴대폰은 최대한 빨리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BBC를 통해서도 속보로 보도되며 중국 휴대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화웨이 스마트폰 역시 사이버 보안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앱이 포함된 제3의 앱스토어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웨이와 샤오미는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통신 내용을 검열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면서 말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리투아니아와 중국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지난 3월 대만에 무역 대표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중국이 주도하는 17+1 정상회의도 지난 5월 탈퇴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중국 주도하에 동유럽 17개국이 인프라 투자와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리투아니아가 반중 노선을 취하는 이유에는 과거 소련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 중국을 통치하는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후 중국은 리투아니아 내 중국 대사를 자국으로 불러들였고 리투아니아행 화물 열차 운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EU와 미국도 대만 대표부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대만 문제가 태핑폰 근변점에 매우 가까워졌다. 는 언급을 했죠.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 표기의 중국은 군사 충돌까지 경고하며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영국과 EU 의장국인 슬로베니아가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동시에 한국에게는 친밀 행보를 보이고 있어 중국이 더욱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까지 한국으로 급하게 친밀감을 과시하려 했지만 고립이 가시화됐기 때문입니다. 슬로베니아 대통령은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정상회담을 요청했고 한국은 동북아 영내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공통점이 많다. 며 좋은 친구가 되자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공식 방한 후 두 번째 회담인데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사이가 더욱 친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총리까지 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요청하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50세 이상 추가 접종과 12세 이상 청소년의 접종을 갓 시작해 모노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에 100만 회분의 백신을 먼저 내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 아시아 중시 기조 아래 중국을 경계하면서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택하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국이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등 군사협력을 타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단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커스 발족과 함께 미국과 더불어 호주의 핵 추진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는데 이는 한국의 핵잠수함 협력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의 몰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형다그룹과도 관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샤오미는 2024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해 2027년까지 90만 대 판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달 초 100억 위안의 자본금을 들여 샤오미 EV라는 자회사를 등록했으며 향후 10년간 100억 위안을 추가로 투자하는 계획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샤오미가 헝다그룹의 전기차 부분 지분 65%를 인수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헝다그룹은 부채가 350조 원에 달하고 8,440개 협력사도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300여 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부동산 규제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테리어 회사, 자재 납품회사 등 수천 곳이 대금을 받지 못해 파산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헝다의 부채는 중국 GDP의 2%에 달하고 내년 만기 채무만 77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 갚아야 할 채무도 100억 달러가 넘는 상황이죠. 부동산 호황 시절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후 전기자동차, 테마파크, 생수, 식료품, 축구단 운영 등으로 문어발 확장을 한 것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입니다. 헝다는 20억 달러 자본금으로 2019년 전기차 시장에도 뛰어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40억 위안, 신에너지차 부분에선 48억 위안의 손실을 입은 상태죠. 막대한 부채를 상환하려면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금 부족으로 완공을 하지 못해 이를 현금화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헝다의 2대 주주 또한 약 1조 4천억 원의 손실을 감내하고 1년 안에 손을 털겠다는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 헝다가 일부 이자를 지급한다 해도 파산을 막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의 대형 은행들은 천문학적 부실 채권을 떠안아 같이 몰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의 압력 속에 헝다 부채가 다른 그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샤오미가 헝다의 부실 전기차 사업을 인수하려 하는 것도 중국 정부의 눈치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샤오미는 이미 시진핑의 공동부유 기조에 7월 약 174억 위안의 주식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의 주가는 올 초 최고치를 찍은 후 지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헝다 문제는 회색 코뿔소로 통하는데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말 기준 헝다그룹의 재무제표를 보면 총 부채는 1조 9,500억 위안을 넘겼지만 현금은 1,500억 위안에 불과해 이미 위험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꼼수를 쓰던 중국 기업들의 동반 몰락이 가시화되는 상황인 것입니다.